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전지혜입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리시 국민의힘 정경진 예비후보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 정경진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 정경진은 우선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방 출신이면서 의학 공부를 한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30년간 구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틈틈이 지역사회와 노인정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전과도 없고 탈세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명함에 정경진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핸드폰으로 클릭해보면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이번에는 우리 정 후보님의 출마 이유가 궁금합니다. 출마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6년도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16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소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서로 간의 편가르기와 진영 간의 대립이 아주 극에 달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명과 비전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오직 적대적 공존만이 시대적 사명인 양 이전 투구만 일삼는 실정입니다. 저 정경진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선진복지강국 건설로 잡았습니다. 선진화 복지화의 길은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태도와 식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선진복지강국 건설의 주역은 민주화 세대로 살면서 장애를 딛고 전문가의 길을 걸은 정경진이야말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선진복지 강국 건설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그렇다면 당선이 되신다면 무엇이 하고 싶으실지 궁금한데요.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의 대표 공약은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세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반값 세비를 받을 거고 나머지 반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하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비를 좀 줄이는 법률 개정에도 앞장설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창 사리를 도시재생으로 개발하고자 좀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한 1년 전 정도 인창 사리를 돌아본 결과 구리는 도시재생의 길을 걷는 도시보다는 젊고 개발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젊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위적인 그 낙후 개발보다는 자연적으로 구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화두인 우리 토평동 우리 개발과 또한 서울의 편입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서울로 편입 그리고 토평동 개발에 있어서 간과해야 될 것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교통입니다. 아시다시피 왕숙지구가 개발되면서 구리를 지나가는 교통이 아주 포화의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처음 왕수천 개발을 할 때 이 교통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의 상황이 이르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구리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발전 가능이 무궁한 도시다 보니 여러 가지 발전의 호재들은 많지만 바로 교통 문제를 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 문제를 포함한 교통 문제가 이 개발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평동 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함과 동시에 교통 문제를 제일 먼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리는 작은 도시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리가 인재의 요람을 만드는 것을 두 번째로 삼았습니다. 특화된 교육, 그리고 인재가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인재의 중요성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구리가 인재들이 모아들고 있는 교육 특화도시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 구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대표적 공약은 첫 번째로 세비의 반값, 두 번째는 토평동 개발이나 다른 재개발에 있어서 교통 문제를 반드시 고려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특화되고 인재가 모여드는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편입과 중앙선 지화화 사업, 그리고 GTX 노선과 교문사거리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 문제들은 제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힘 후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정경진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후보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당사자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시민 여러분들은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구리 시민의 대변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우린 대한민국은 보수 중도 연합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의 현재의 모습은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정권교체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보수 중도 연합을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구리에서라도 중도의 대변자,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후보자인 정경진이 나서야만 사선의 윤호중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시민 대 기득권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그리고 진짜와 가짜의 싸움을 한판에 서야만이 저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정경진이 윤호중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쯤 되니 정 후보님의 정치 철학이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북콘서트에서 마음을 따뜻한 정치라는 파트를 내면서 저의 정치 철학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저의 정치 철학은 자유, 민주, 공화입니다. 자유민주 공화의 3원이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때만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시민이 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고, 민주라는 재단 위에서 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유가 민주라는 터전 위에서 공화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길, 이것이 정경진의 정치 철학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가 강물처럼 넝실넝실 흘러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을 이제 하시면서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제가 동지 즈음으로 기억됩니다. 12월 21일인가, 우리 구리 관내에는 금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새로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사를 드리려고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보이차를 한 잔 나누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법회,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법회를 한번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케이 스님께서는 그 일요일 날 법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법회를 들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일요일 날 법회를 같이 들었는데요. 법회를 하면서 스님께서는 탐진치를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한 그 법회를 보고 있는 그 시민이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종종 경험한 바가 있어서 달려가서 바로 맥을 잡았습니다. 혹시 중풍인지 아닌지 봤는데 맥이 중풍이 아니라 중기증이 맥을 잡았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중기증이라 한다면 마치 이제 우리 기가 막혔다 뭐 이런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증의 맥을 확인하고 저는 그 중기증에 맞는 그 혀를 손으로 계속 크게 한 1분 정도를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주위 분에게 따뜻한 물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1분 정도 그 혀를 누르고 나서 그분들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제 따뜻한 물을 먹고 다시 이제 법회를 같이 이제 드리게 된 상황들이 참 저한테는 기억이 나고 그래서 금성사 스님께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께 어떤 뭐 감사와 치아의 박수를 받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등산을 하면서 뭐 쥐가 난다거나 발목이 삐는 경우에 뭐 침으로써 치료했던 경험들이 많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시대적 사명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아까 제 출마 변과 유사한데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화라는 문턱에 들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시대정신이 바로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정권 교체만 되었지 사실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정경주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선진복지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저는 끝 주장했습니다. 근데 선진복지 강국의 길을 막고 있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686 운동권이 바로 그들입니다. 686 운동권 세력들이 복지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을 난무시키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 장본인입니다. 약 2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가야 할 길들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화 길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다만 산업화 세력이 아닌 선진화의 복지화 길을 가는 세력들만이 686 세력들을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라 함은 맡은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세금 탈루하지 않고 전과지지 않고 전문가 길을 간 사람들이야말로 선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면에 나서는 선거가 바로 이번 22대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2대 총선에서 바로 선진복지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전면에 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 저도 당당하게 쓰고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도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선거든지 안 중요한 선거가 없겠지요. 하지만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요즘 정치가 사실은 국민들을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방관은 더 나쁜 정치인을 불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놈이기 이전에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정경진은 정직합니다. 경청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고 감히 구리 시민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정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치는 곧 우리의 삶이니까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경진 예비후보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